네, 반갑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랠리를 통해서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모두 다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은 일단 너무 부러운 얘기네요. 자, 일단 지수 상황을 살펴보시면 상승 출발, 그 다음에 추가 상승, 상승 출발, 추가 상승,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자, 연말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기도 하고, 또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 이런 형태의 느낌들인데, 국내 증시는 이런 분위기를 오늘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승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의도였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우리가 계속 점치고 있었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근데 어제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지지점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조금 해보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좀 불안정한 모습이긴 하겠죠. 자, 뉴스를 좀 살펴봅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생각적인 부분이니까 좀 보도록 하자고요. 기술주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 깜짝 실적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거품 논란이 있었지만 기술주 기업들이 깜짝 실적, 이 실적을 이길 수 있는 곳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잘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손실을 회복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쪽에 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계엄 사태 때문에 폭락을 했었지만 회복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3대 지수는 모두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격차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마벨 테크놀로지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하면서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실적적인 측면이 좋게 잘 나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괜찮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적 보고에 있어서 수익 예상치를 뛰어넘고 강력한 4분기 지침을 발표했다. 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7 같은 종목들 위주로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90개 이상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인 아이시어즈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한국이라는 요 상품은요, 0.7%밖에 오르지 못했네요. 네, 그래도 뭐 안정성을 찾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0.7%, 조금 아쉽다, 그죠? 자, 경기 낙관론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가 3.48% 급등했네요. 반도체 지수도 크게 올랐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보통은 이제 4%, 5% 정도씩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모습이긴 한데,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시간에선 조금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하네요. 네, 애프터마켓에서는 네,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3.48%.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 가까이 상승했었던 부분들은 네, 이러한 형태들을 어느 정도 반영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정도고 시총도 3조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특별한 재료는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의 랠리가 네, 지속적으로 진행됐을 것이다. 자,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양호한 상태에 있다.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신중해질 여유는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가 하락의 요인이에요. 근데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 좋다라는 발언에 주목을 해버렸다. 이거는 뭐 핑계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냥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것이다. 자, 12월에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 내용은 뭐 좀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약간 떡밥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하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약간, 네,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파월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말에 발표되는 실업률, 지표에 따라서 또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겠죠. 이제 실업률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따라서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고, 또 CPI 지표가 다음 주 발표되죠. 그러니까 CPI 지표에 따라서 이제 FOMC 결과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아직까지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여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자, 애플과 아마존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MD도 1.4% 정도 상승, 마이크론도 3.37%, 브로드컴 1.43%, TSMC는 0.9% 각각 상승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원래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네, 보통은 이제 4분기가 또 1분기 초반 시점까지는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는 게 거의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자, 하지만 인텔 같은 경우는 2.27% 급락세가 추가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텔도 올랐으면 아마 반도체 지수의 상승폭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아무튼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자, 기술주들의 강한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는 하는데, 국내 증시는 약간, 네, 애매한 상태가 좀 있습니다. 왜 지금 뭐 기술주 수혜, AI 수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국내 증시는, 네, 지금 정치 테마주로 가는 거거든요. 이 탄핵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테마주 널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 탄핵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 또 한동훈 대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구도가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쪽 테마주로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더기 상한가가 나타났죠. 거의 뭐 20개? 네, 20개쯤 됐나요? 네, 전부 다 이제 정치 테마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종목군들. 자, 지금 에이텍, 코나아이, 오리엔트 전공 이 정치 테마주가 대다수였고 23개가 오늘 어제 네, 상한가를 보여줬는데 네, 정치 테마주가 대다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덩치가 작고 지금 정치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뭐 점상한가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는 테마주들이 움직였다고 해서 지수가 뭐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자, 근데 뭐 이런 형태의 느낌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 쪽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긴 한데 어제 막판에 조금 회복해주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네, 흐름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 전반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려고 했었던 부분에서 이게 완전하게 네, 그냥 뭐라 그럴까, 올라가고 있는데 사다리를 치워버린 듯한 느낌. 그럼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된 느낌이고요. 이 외국인 매도가 더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한 번에 쇼크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물론 이제 지금 여당에서는 당론을 반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탄핵 소추안을 지금 진행을 시켜가지고 뭐 빠르면 내일이라도 표결에 들어간다. 뭐 오늘이라도 오늘 안 되겠죠? 네, 내일이라도 표결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지금 모르겠죠. 그리고 과거의 탄핵 같은 경우는 계엄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짧은 기간 동안의 어떤 변동성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엄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한 방 때려버린 상태에서 탄핵이라는 불확실성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해외 증시가 올라가건 말건 당장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변동성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테마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형태의 그런 움직임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고, 환율이 무엇보다도 지금 계속적으로 1,400원대 이상까지 올라가 버린 상태가 돼버렸다면 이 원화 약세에 따른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이런 부분도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런 공포스러운 구간,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 구간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어쨌든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탄핵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접근이 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 구간에 대한 매매 포인트가 바로 지금이냐 아니면 조금 더 지나서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어떤 동력이 좀 약해진 부분들,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크게 떨어지는 그런 정책 관련주도 있었죠. 그 다음에 반대적으로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의 어떤 정치 테마주들은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들이 더 이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더 불안정한 모습들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상태라면은요, 관망세가 좀 짙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의 압박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반드시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은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은 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저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점을 그냥 저점 구간 잡아갈 것인지. 다행스러운 것은 해외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악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만한 요소들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바닥을 잡아주는 형태의 느낌으로 소폭 조금씩이라도 상승세를 좀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있지만 일단은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소추가 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도 한참 걸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이게 짧은 기간 내에 변동성이 사라질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근데 아무튼 진정세를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주가라는 부분들은 이 탄핵 소추에 대한 그 국회 발의, 본회의 통과,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상황들이 진행되면서부터는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과거의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전에 주가는 떨어졌지만 이 상황이 시간은 좀 두고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성이나 등등등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는 뭐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뭔가 변화를 좀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오늘이 어쩌면 또 저점에 가까운 가능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보이시기도 하고요. 요거는 확실히 정치 테마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좀 상황을 보고 좀 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이 기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애플도 우리 AI 칩 쓴다. 아마존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 아마존이 AI 칩을 만들고 있는데 애플이 아마존은 AI 칩을 쓴다. 가격이 좀 더 싸고 성능이 좋다. 근데 이 AI 칩 중에 아마존 거 쓰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AI 기업도 이 아마존 AI 칩을 이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AI 그 회사 사용하잖아요. 돈 내고 구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얘네 회사가 지금 아마존 AI 칩을 사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아마존이 오히려 더 강자로 빨리 튀어나가는 것 같아요. AMD보다. 그죠? 근데 이 아마존에 누가 납품하고 있느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이 HBM이 아마존의 AI 칩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상황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으로 내년에는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꼭 AMD에 엔비디아에 목매달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덩치도 같이 커지게 되어 있다. 시장도 커지게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애플도 근데 자기 스스로 AI 칩을 또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 환율 방향성의 외국인 이탈,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대로긴 한데,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주가 하락이 과연 기회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기회다, 아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 시장 수급 우려, 불확실성 장기화되지 않을 것, 당분간은 부정적 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속되고 해소가 되면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갈 것이다. 이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부분들은 해소가 일단 됩니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반대적인 어떤 요소가 나타나서 주가가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당장이냐 당장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탄핵이라는 바로 전국으로 바로 진행이 된 거고, 지금은 비상계엄이라는 하나의 좀 뭐라 그럴까, 좀 애매한 변수죠. 이제 말이 안 되는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요 그 기간에 대한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이 약간은 애매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달려들지 말고 상황에 대한 부분들, 이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을 때 이 상황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정치적인 뭐 상황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느 정당을 지지를 하든 뭐 아니든 그거는 뭐 사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지금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탄핵에 반대한다, 탄핵에 뭐 찬성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전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미리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통해서 증시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참고하시고 그 흐름들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모든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든지 간에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돼야지 국내 증시가 이 해외 시장 쪽의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겠죠? 그런 것들 통해서 주가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아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네, 오늘은 기술적 분위기 좋으니까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증시자금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증시자금 안 들어오잖아. 이번 어제 연기금들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연기금들도 전기 테마주 쪽으로만 들어갔다고 하던데, 시장을 살리는 쪽에는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조금 실망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네, 증시 자금이 이렇게 좋을 때 같이 더 들어와주면은, 네, 시장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